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열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이자, 오늘은 열에 대한 마지막 편으로, 내용 정리편은 마지막 편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편,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찾아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 효율, 그리고 연력학제 2법칙, 그 다음에 카르도 기항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효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떤 열 기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열기관, 열기관이 있다 칩시다. 열기관, 뭐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같은 열기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열기관에 열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요. 그리고 다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버려지는 열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열기관의 이제 좀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들어오는 열이 있고 나가는 열이 있고요.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열기관의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열을 Q1, 나가는 열을 Q2, 정말 큐트하네요.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곤 합니다. 자, 열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효율, 이렇게 E라고, 소문자 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효율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 Q1분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목적이 이제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일을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Q1분의 한 일 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10시간 공부했는데 성적이 뭐 이거밖에 안 나왔어? 뭐 이게 이제 일종의 효율의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Q1분의 이제 W인데, 이 W는, 들어온 것에서 나간 것을 빼준 게 이제 W가 되겠죠. 그래서 이 W는 결국은 이제 Q1에서 Q2를 빼준 게 이제 W가 되겠죠. 그래서 이 W 자리에 이렇게 Q1-Q2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Q1분의 Q1이기 때문에 1-Q1분의 뭐 Q2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대비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열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변형해서 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버려지는 열이 있어? 버려지는 열이 있어. 이거 너무 아까운데? 100%다 일을 하면 안 돼? 버려지는 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이 녀석 Q2 이 귀여운 녀석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에 관련된 거냐면 바로 연력학제 1법칙에 이어서 연력학제 2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연력학 제 2법칙입니다. 제 2법칙인데요. 자, 연력학제 2법칙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려지는 열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열기관에 어떤 열기관에 버려지는 것이 없다. 효율이 100%일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절대로 100%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하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절대로 존재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만 생각을 해도 자동차도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인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엔진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뜨거워지고 버려지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휘발유 효율이 뭐 20 몇 프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70% 이상이 다 버려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열 효율이 100%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버려진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력학제 1법칙의 의미를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에너지,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뭐 함부로 낭비하고 빵빵 써도 됩니다. 1법칙에 의하면은. 하지만 2법칙에 의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정리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변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연력학제 2법칙에 의하면 바로 잘 정리된 에너지가 어디 쪽으로 간다? 바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무질서한 정도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되되 이 에너지가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된 기름 1리터를 태우면 열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열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기름 1리터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연력학제 2법칙의 의미는 에너지의 바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법칙은 보존, 2법칙은 보존이 되지만 무질서가 증가하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이 된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법칙을 제2법칙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열 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스털링 엔진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기관은요, 프랑스 물리학자 카르노에 의해서 제시된 기관이고요. 카르노 기관의 뭐 특징을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최대 열 효율입니다. 최대 열 효율을 가질 수 있고요. 카르노 기관보다 더 효율이 좋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노 기관도 역시 최대 효율이 뭐 4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인 기관입니다. 이상적인 기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르노 기관은 두 번의 등온 과정 두 번과 여기까지는 이제 스털링 엔진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등적이 아니고 단열 과정이 두 번이 있다. 이것이 이제 카르노 기관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털링 엔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은 부피고요. 자, Y축은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압력으로 누르버리면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온도를 T라 했을 때 T1, T2 그리고 위에 있는 녀석의 온도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이 있겠죠. 자, 이 과정을 보고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 하죠? 온도가 일정한 T 온대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등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온 과정은요. 자, 우리가 연력학제 1법칙 또 써야 되겠네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의 U 여기에서 등온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1도 증가하게 되고 이때 열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열이 밖에서 안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이 되겠죠. 자, 단열 과정이 되고요. 자, 단열 과정에서는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고요. 자, 이 과정은 단열 과정이고요. 자, 단열 과정도 역시 연력학제 1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자, 단열 과정입니다. 자, 열이 없습니다.
열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T1에서 T2로 온도가 줄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때는 부피는 약간 늘어났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열이 0인데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의 출입이 있다 없다,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도 역시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 자, 이렇게 올라가는 등온 과정이고요. 자, 역시 연력학제 1법칙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뭡니까? 바로 델타 U 플러스 W에서 등온이죠. 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부피가 쪼그라들었네요. 그러면은 열도 줄어들게 되겠죠. 열이 방출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과정도 역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뭐가 된다? 바로 단열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열 과정이 되고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자, 이때 단열, 열이 없습니다. 열은 없고요. 자,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고요. 자, 부피는 약간 줄어들었네요. 자, 그래서 0이 되는 과정, 따로 열 출입은 없습니다. 양쪽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 출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운데 부분에 이 넓이는 부피 압력 공식에서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가운데 부분의 넓이는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1에 해당한다. W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열 출입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들어온 열과 나간 열. 그래서 이때를 Q1, 이때를 Q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마치 열기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열기관의 열효율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들어온 열 대비 얼마만큼의 많은 일을 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식을 1-Q1분의 Q2라고 변형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카르노 기관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온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1-T1분의 T2 이렇게 Q1이 아니고 T1, Q2가 아니고 T2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형되는 과정은 이제 물리2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과정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Q1분의 Q2를 T1분의 T2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은 이때 T2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은 바로 열 효율이 100%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T2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녀석도 효율이 100%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이 기관인 카르노 기관도 효율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광민의 물리세계 열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열효율, 연력학제 1법칙, 카르노 기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열에 대한 내용이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좀 찾아가서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려웠습니다. 열 파트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